같아요. 이제 40 중반이 되고 나니까 브레인이 많이 조금 퇴색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나름 열심히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OM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아메이 사업을 소비자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줘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OM을 준비한다고 하면 진짜 여러 OM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추리고 빼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오늘 아주 진심으로 할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팩트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진심으로 전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먼저 스토리부터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쭉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K 장녀입니다. K 장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막달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부모님께 거역하지 않으면서 동생들을 잘 보고 일찍 처리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도 모범생이라고 살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참 많은 것을 누르면서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D그룹의 대기업에 K 필름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90년대 초반에 그 전까지는 아주 잘 나갔어요. 필름이 잘 나갔는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완전 시대가 변했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잘 모르시고 D그룹에서 이 버리는 어떻게 보면 K필름 회사의 사업권을 부산 경남 사업권을 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을 겪었었고 함께. 그래서 저는 사업은 할 게 못 된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졸업했었고 건축 설계 일을 했었거든요. 건축 설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도 뛰고 참 매력적인 일이에요. 힘든 부분도 많지만 또 늘 새롭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또 시도를 늘 하고 도전을 하면서 재밌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20대에 건축을 하면서 저의 꿈은요, 전공을 살려서 항상 멋진 건축가로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자기만의 집을 짓는 게 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하면서 또 저에게 멘토로서 영향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좀 어려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건축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빈부격차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건축가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건축 기획이라든지 배낭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저는 항상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K 장녀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착한 딸로서 살아야 했었던 그런 현실에서 진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10대 때의 꿈이었어요. 그런 제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겠죠. 교수님이세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스포서님이십니다. 김미영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이 너는 꿈이 뭐니? 저 나름대로 모범생이었댔죠. 그래서 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눈에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진짜 두 말 안 하고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저는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교수님 모습이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석사까지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이제 시점에 카페로 이렇게 저를 한번 밖에서 보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해주신 게 아내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척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대박 놀랐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직업 아니야? 근데 교수님이 왜 아내 사업을 하시지? 그러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솔직히 그때 2시간을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진짜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는 들리는 게 있었어요. 반품이 된다더라? 진짜 반품해주나? 그러면서 이제 수익 구조를 할 때 이게 인쇄소득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준대요. 진짜 끊임없이 주나? 저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20만 PB를 한 번 하면 계속 6,000원이 도는 줄 알았어요. 안 써도. 그렇게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 이제 미팅을 초대를 받아서 이런 자리에 오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내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20대 때 열심히 건축 설계 일을 매진하면서 그때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희 교수님은 계속 열심히 저희 스폰서님은 사업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원하셨냐? 저희 친정 어머니를 원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셨는데 이제 가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니를 애용 소비자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끈이 이어진 상태로 저도 이제 30 초반이 되면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한 명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도 다행히 집이 내 집이 있었어요. 24평짜리 주공 아파트였는데 60% 이상은 은행 집이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그때 모기 지원해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이 집에서 내 집이니까 살면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맞벌이를 했었고요. 신랑은 중소기업 그냥 직장인이었고 저도 설계 사무실을 다녔었고요. 둘 다 그렇게 월급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오히려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90일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얘가 한번도 아파요. 그래서 진짜 입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주말에 근교 나들이 정도 그리고 아껴야 잘 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마티즈를 한대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상태로 30대 초반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껴서 알뜰하게 잘 사는 게 답이다. 그리고 저축해서 돈을 모으자라고 해서 1+1 좋아했고요. 최저가 검색 아주 잘했어요. 눈이 빠지도록 검색해서 최저가로 사면 아주 뿌듯한 거 아시죠? 하지만 저축은 하기 힘든 실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이 20대의 그런 꿈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평범한 거는 그렇고 여기 제가 그래프 보이시죠? 약간 평범보다는 좀 평범해서 상위 중산층 정도?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계속 아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미령 이제 스폰서님께서 또 이제 계속 연결이 이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영양제가 이렇게 권하면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책 읽어보라고 책을 주셨고 그때는 진짜 테이프였어요. 저런 테이프. 요즘에는 아주 귀하죠. 들어보라고 해서 응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좋은 강의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고 또 아이 건강을 위해서 물도 바꿔야 되고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도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진짜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요리 명장이었다는 사실 네, 말로도 요리 명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도 이렇게 배우면서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애용소 기자가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 리더님들도 지금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저녁 시간에 짬을 내서 미팅을 계속 들었었어요. 나한테도 뭔가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둘째 아이를 낳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은 아메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꿈을 꾸네요. 꿈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한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꿈, 그리고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힘있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요즘에 들어서 더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능력 있는 또 부모가 되고 싶고, 또 넓은 세상,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싶고, 또 안전한 내 차, 나만의 차를 또 가지고 싶고요. 인쇄소득, 자산소득을 만들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단지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인간답게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이런 꿈을 지금 다시 꾸게 되었고, 또 이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한테도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 아니면 알아보시는 분한테도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엇을 알아보냐고 하냐면 일단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3P라고 하거든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아보실 때 저는 이 기준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본질과 현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지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메이 사업 이렇게 하면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아메이 사업하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한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자의 모습을 또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 본질과 현상 이 부분은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한국유통학회 특별연구, 이건 논문이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보면요, 제품의 판매가 제조업자, 동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런 유통 단계로 해서 단계를 거쳐면서 이렇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구매를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은 방문 판매라든지 다양한 이런 판매 방식의 장점만을 집약시켜서 새로운 기법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절감되는 이런 유통 비용 있죠.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니까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마케팅이에요. 좋은 마케팅이 맞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단순히 어떻게 카드랑 이런 이제 의견으로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익이 있는 이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가르치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견입니다. 근데 의견인데 누구의 의견이에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이에요. 그냥 우리 옆집 아줌마, 누군가의 지인이 아미 그렇다 하던데 이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아메이는요. 완전히 다른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메이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기업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용건 교수님도 한국 경제에 대안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어보시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요,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밴델 이 두 분에 의해서 퍼슨 투 퍼슨 마케팅이라는 이런 독창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탄생한 거예요. 퍼슨 투 퍼슨. 개인 간에 이렇게 만나서 개인이 직접 만나서 제품의 감독을 전달해주고 공유해주고 연결해주는 이런 마케팅이 지금 말하는 이런 플랫폼 마케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회사는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것을 지금까지도 잘 지키면서 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팩트. 이런 숫자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숫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인 거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시설, 물류시설이 15개가 있고요. 또 미국 포브스지에서 미국 100대
탑 하는 4기업 100위를 봤을 때 53위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또 출원 및 특허가요. 출원 진행 중인 특허가 750개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특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놀랐던 게 6천이라는 이 숫자. 이 6천이 에이커거든요. 옆에 가로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734만 평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8배라고 되는데 이게 자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의 크기랍니다. 이게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기농을 하셔가지고 지금 100평짜리를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100평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진짜 큰 이제 농장이죠. 근데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아메 회사는요, 생필품 제조 회사예요. 400여 가지를요, 직접 생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우리가 말하는 국민치약 글리스터 이렇게 전부 다 브랜드가 다 있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직접 생산을 하고 200여 가지는 OEM 방식으로 만드는 생필품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한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 리더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 회사는요. 환경 헌장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환경 헌장을 작성해서 늘 그거를 새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언제의 시대라고요? 1959년부터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보다 아주 오래, 60년 이전이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실천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실천했냐? 제품이요 대부분 자연 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요. 또 제품을 고농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또 절감을 시키죠. 그리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용기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또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이렇게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 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식이죠. 근데 이런 상식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메이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 지켰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이렇게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요즘에 ESG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이러면서 ESG 경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업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ESG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고 어때요? 소비자들도 이 ESG 경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트렌드라서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60년 전에 기업이 탄생함과 동시에 이어온 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유행이 아닌 철학이고 그냥 단지 우리도 ESG 한다 선언이 아닌 지금까지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천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예전에도 너무 완벽했었는데 지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사용하고 불필요한 거는 또 더 줄이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거로 다시 바꾸는 리디자인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ESG 경영이 화두가 되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 그린워싱 들어보셨나요? 네.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ESG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진실은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Hello, I'm
페이퍼 보틀, 난 종이 병이야 해놓고 안에 속을 까면 어때요? 소비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아메이는 다시 한번 어때요?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고 60년 전부터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에서 보듯이 이제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메이의 존재 이유라고 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존재 이유 너무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기업에서도 기업적으로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도 진짜 아메이가 많이 신경 쓰고 있죠. 특히 우리 우수 중소기업 원고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성장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메이 지금 리더님들도 계속 잘 하시고 계시죠. 건강, 매력, 경제자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70일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하나죠. 동남아 일부에서 섬유유연제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평소에는 묽은데 이렇게 습도가 조금 온도가 높고 나면 약간 굳어지는 응고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그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유가 천연 원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조금의 화학 성분의 함량이 이렇게 높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철학과는 미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책을 찾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천연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기술로 연구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메이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많이 진지하죠. 근데 진심이 좀 전달되시나요? 무엇이 더 옳은지 진짜 좋은 제품은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다 좋아야 한다는 거. 아메이는 그 철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비닐 재질 완충제 이거 우리 갑자기 우리는 종이에서 포장지가 바뀌었네. 그래서 왜 비닐로 바뀌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셨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비닐 안 좋잖아. 근데 왜 바뀌었지? 아메이가 왜 이러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닐 포장재와 종이 재질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비닐 재질 완충제가 탄소 배출량이 더 절감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손율도 3분의 1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게 비닐이 아니에요. 얘는 재활용한 비닐이기 때문에 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비닐로 78%의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있대요.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면서 심지어 우리 포장 박스에까지 이런 FSC 인증 마크를 달린 이 재질을 쓴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주라이드 갔다 오셨나요? 진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25세트 라이드, 이 200년대가 전부 다 달렸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는지 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저 한 번 사용한 거를 판매는 못할 텐데 저게 어디 갔지? AP에서 깔리려나? 그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디에 갔을까요? 200여 대의 건강이 전국 60여 개의 기관 어린이들한테 갔다고 했어요. 건강이 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이크를 기증한 거의 차원에서 떠나서 건강을 기증했다는 거. 너무 멋집니다. 진짜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처럼 아메이는 이런 철저한 탄생부터 시작한 그 철학을 가지고 진심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아메이 비즈니스 품격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From Seed to Product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 안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또 지난 영상이긴 한데 저는 이 영상에 진짜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뉴트리라이트가 천연 원료 비타민이죠. 근데 대대적으로 천연 비타민을 먹다면서 막 기사를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마치 공격하는 이런 타겟팅의 기사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로서 뉴트리라이트의 이 생태계 농장과 공급과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아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지? 왜 저한테 대응을 안 하지? 참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비타민C, 아세로라 C 비타민 스토리를 이렇게 찍었고, 영상을 찍었고,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봤었죠. 묘목이 얼마 만에 5년 만에 블리딩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어떤 비타민 회사도 자기 원료에 대해서 오픈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농장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비타민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오픈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혹시 리더님들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아메이의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방주성 전문인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평판 어떠세요? 아메이에 대한 평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평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누군가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진짜 그게 사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기억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잡초 뽑듯이 뽑아버리면 속 시원하게 다 뽑힐까요? 잡초 혹시 뽑아보셨나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기물 매실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뽑았는데 내일 또 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잡초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박규성 이제 전문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새로운 씨앗을 뿌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기억으로 이렇게 우리는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명분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은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암에서 진심 캠페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포스터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문구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진짜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칼슘에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칼슘이 흡수율이 되게 낮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피도요. 피부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영양분을 넣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시럽은 두피에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이 생각. 그리고 또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부 장벽이죠. 근데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 요즘에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제대로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또 프로틴 크림이 나왔죠. 이게 또 진심이랍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저 요새 아주 많이 빼야 합니다. 무조건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건강하게 체중 조절이 돼야 된다는 게 바디케어의 진심이고요. 그리고 GNH, 이번에 새로 바뀐 GNH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그 어떤 GNH 요소보다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 피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재료 하나하나 제대로 골라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진심이 담겨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들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본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진심이 있죠. 뉴트라이트입니다. 뉴트라이트는 어때요? 1930년도에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체적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체적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먹거리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체적의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개별 맞춤형이나 각각에 맞는 이런 맞춤 웰니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The First, The Only, The Best 너무 멋있지 않아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최고의 선진 기술로 멋지게 뉴트라이트 웰니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출시된 것도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가슴이 떨리거든요. 먼저 그레이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성장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장은 타이밍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먹이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아이가 키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지지대로 안 자요. 밤새도록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초등학교 때 더 많이 배우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건강이 왜냐하면 성장 기능이 건강이 어른들을 이어지고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건강하게 자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식습관 때문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왔나요? 저도 오늘 대구로 온다고 시켜 먹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식단은 건강할까요? 저는 학교 식단을 믿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진짜 학교 식단도 진짜 생각보다 음식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가난해서 먹지 않는데요. 야채를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야채 안 먹으니까 식판에 야채를 나무를 발라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 식습관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많고요. 그리고 척추측만 환자의 40.2%가 10대랍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도 이번에 아메이의 엑스바디가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측정해봤는데 와 거북목이 숨겨진 키가 2cm씩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면 요즘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북목 이런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빨리 또 몸이 변한다고 해요. 이거를 교정해주고 하면 성장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 성조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식생활이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런 성조숙증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뉴트라이트는요 아이들의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뉴트라이트 건강지킴이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영양학회와 함께 영양지수 AK 이 검사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그로인랩까지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로인랩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세 체형 분석부터 시작해서 뼈나 인상 고래 사례를 검사하고 성장 유형과 체성분 이제 측정하고요. 영양지수하고 무엇보다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각적인 분석으로 성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형제 파트너 사례인데요. 그룹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사례가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꼭 공유하고 싶어서 동의를 받고 지금 공유를 해드립니다. 두 딸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첫째, 둘째예요. 근데 딱 보면 친구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둘째가 같이 있는 걸 항상 쌍둥이냐고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좀 정적인 아이인 거예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첫째 아이는요, 그래서 키가 좀 안 크긴 하는데 잘 먹는데요. 식습관은 너무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너무 잘 먹는 아이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요, 동적이에요. 에너지는 많이 소비하지만 생각보다 입이 짧기 때문에 잘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낯가림도 좀 있으면서 척추측만도 있고요. 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제 얘네들이 그로잉랩을 하면서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해봤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언니 첫째와 둘째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래도 밸런스가 어때요? 언니가 좀 좋아 보이나요? 잘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성장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요,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밸런스가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번호를 받기로 했는데요. 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 그래프였어요. 첫째 아이가 잘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잘 먹는 아이를 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 관련 위생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생성 관련 위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먹는 거에 비해서는 성장이 좀 어렵구나.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는 입이 짧게 했죠. 잘 안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관련 위생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생성 관련 위생률은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랩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성장이 잘 되겠죠. 더 건강하게 성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너무 기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 게 맞았다면, 근데 그 전에 아프기 전에 진단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건강의 상태에서 아픈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반건강의 상태인데 이 반건강의 상태를 좀 더 집중하자는 이런 예방의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웰리스입니다. 그래서 아미 웰리스 랩은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또 식이습관, 패턴, 체성분 데이터, 또 많은 수면, 운동, 활동량 이런 개인의 시그널들 전부 다 수집을 해서요. 17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웰리스 상태,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건강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제안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개인 맞춤형 웰리스 관리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는 비의료인이죠.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힘들었어요. 돌아 얘기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어때요? 17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제안은요.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사업에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렇게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마이 웰리스 랩은 조기 신호를 찾아내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했어요. 아메이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국 아메이 목표였어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웰리스 랩 안에서 평생 생애 주기별로 건강한 삶을 제공해주는 게 목표랍니다. 너무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생 분야이긴 하지만 아주 핫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 완전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빌 게이츠도 얘기했었죠. 3대 연구 개발 투자 대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지목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뭐예요? 면역 항암제, 치료 치료제. 근데 얘네들도 결국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웰니스랩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너무 멋지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마 리더님들 많은 강의를 들었을 거고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최적의 장 아바타 기술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맞춤형을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요즘에 데이터가 자산인 건 아시죠? 근데 이 진짜 발표를 보고 이 지효대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너무 놀랐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마이랩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아메이에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분명 개수가 무려 2만 1,000건 이상. 너무 놀라운 숫자입니다. 보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3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3,500개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의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세계적인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조기에 검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최적의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테슬라 얘기가 아주 흥미로웠었거든요. 저도 주식도 잘 모르고, 근데 테슬라 하면 나도 테슬라 자동차 가지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메이커라고 얘기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아주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디바이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당연히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충전 사업을 또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원래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닝을 잠깐. 위성통신 서비스가 또 필요하네요. 그래서 스타링크, 이 위성통신 서비스를 전부 다 구축을 해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까지도 진출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테슬라가 이미 이제 보험이 다 출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테슬라가 단순히 그냥 전기차의 메이커인가요? 아닙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에 모든 세계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이런 플랫폼의 이런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마이랩은 어떨까요? 단순히 새로운 1, 2, 3, 4, 5, 6번 중에
나에게 맞는 유산 중 하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HM 하마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높은 쥐와 항생제를 주입해서 다양성을 떨어뜨린 쥐에 대해 20% 라이트를 타개하고요. 더레스, 오메가3, 아스로라를 먹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하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쥐는요. 체지방 감소, 면역력 증가, 혈중 지질 감소, 혈중 항산화 능력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다 증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아세로라 씨 피곤할 땐 더 먹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더 먹어도 내가 영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마이랩으로 바닥을 다 다져놓으면 내가 하나를 먹더라도 생체 기능들은요 하나를 먹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메이 헬스케어만에 국한될까요? 우리 어때요? 구강 제품,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부 다 깔려있죠. 바디 제품에도 그렇죠. 스킨 제품에도 그렇죠. 아메이가요 전부 다 그렇게 최적화로 지금 패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이랩으로 해서 다져진다면 아메이의 모든 전 제품이 활용도가 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마이랩에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 아메이는 무엇이냐? 이런 멋진 이런 소비 제품들을 경험을 소비를 해보고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서울대 유기윤 교수님께서 보고서를 하나 이렇게 보고를 발표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죠. 2090년이 되면요. 미래 계획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99.997%는 프레카리아트. 이 프레카리아트의 뜻은요. 불안정함 플러스 프로레타리아. 그 부르주아랑 반대의 말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그리고 파격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모두 통칭하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 없고 미래가 조금 극히 많이 어두운 이런 계층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계급을 보면요. 플랫폼들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0.001%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면요. 인쇄 소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을 단순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비로 플랫폼에 그냥 단순히 참여할 수도 있어요. 노동소득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날까 보면요.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조금 더 화두가 되고 있죠. 나와 상관없는 단어들이 있나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100세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조금 있으면 120세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책,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80세 인생의 인생 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환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요. 30세까지 조금 많이 교육을 받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예전에는 하나의 일을 시작했다면 그냥 그걸로 퇴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몇 번을 바꾸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이 100세 플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일하기 위해서 자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서는요 생산 자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자산을 얘기해요. 그리고 활력 자산을 얘기해요. 활력 자산은요 건강 자산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활력이 넘치죠. 그런 자산. 그리고 변형 자산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그것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나만 혼자 안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있는 그것도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100세 시대에는 건강자산, 경제자산, 관계, 일 모두가 필요한데 이거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화두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었어요. 요즘에는 챗 GPT, 생성형 이 AI가 되면서 대화로서 모든 게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죠. 간혹 거짓말을 합니다만 아주
아주 그래도 정확하고 정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면 그래서 이 AI가 등장하면서 잃어버릴 직업, 새로 나올 직업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기업의 직원 해고 통지의 사유로 처음으로 AI 때문에라는 문구가 생겼고 그걸로 해고된 사람이 3,900명에 이제 달했다고 합니다.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에 내가 발맞춰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 변화에만 바라고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역발상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생필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쓴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필품은 단순히 소비로만 할 것인지 이 생필품으로 자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데 이 자산을 만드는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 만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소비자가 이런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쿠팡이나 배민 하면 너무 좋죠. 잘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이용을 할 수 있지 소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회원가입을 하면 일단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자산을 만드는 건 이제 또 다른 몫이겠지만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플랫폼을 소유해서 추천을 하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요. 이 소비자가 이익을 받아보니까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도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가능합니다. 장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작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자산 만들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첫 번째로 그냥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베스트셀러 제품 디시드랍스 이 한 병에 1리터 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병이 나오고 한 병으로 그러면 600원을 불러치워요. 아주 저렴하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희석되어 있는 용량을 합쳐 6리터가 돼요. 6리터에 12,000원. 이래도 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환경 제품이고요.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 혼자 쓸 수도 있고 혼자 나는 말 안 하고 나 혼자만 쓸 거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소비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좋으니까 나 함께 쓰고 싶어. 그래서 알리게 되면요. 광고 포인트가 하겠습니다. 나 다 싫어.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사셔도 100% 환불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한번 마트는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 포인트의 근간은요. 맨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했듯이 안에 있는요. 직거래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중간에 이 유통 단계에서 소비되는 이 돈을 안에 있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모아놓고 이 기금을 회원에게 광고한 만큼, 기여도만큼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 유통기금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캐시백을 돌려받느냐.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무엇보다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모으냐면요. 내가 소비한 포인트 플러스 내가 소비한 포인트까지 다 내 포인트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내 캐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띄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결국은 뭐냐면 포인트가 각자 이렇게 다 이제 사용을 했지만 매출이 높은 스폰서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광고를 두 번 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 얘가 캐시백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광고하지 않고 소비만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플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진짜 이 플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플랜을 이해해야지 다른 플랜도 이제 이 플랜 안에 모든 질문, 의문들이 다 풀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모으면서요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면 기초를 다졌다고 해서 캐시백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한국감에서 선물도 줍니다. 아주 멋진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면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캐시백이 좀 더 많아지고 보너스도 30%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이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탄탄하게 그룹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애용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애용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얘가 계속 유지가 되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또다시 써야 하고 매달 쓸 제품들이 또 필요하고요. 또 신제품들 오늘 진짜 다른 제품들 거의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매달 너무 좋은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른 사이에 회원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금속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1000만 PB 복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1000만 점을 달성하신 분을 SP, 3번 GP, 6번 PT, 그리고 1년 내도록 1000만 점을 유지하시는 분들. 그만큼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다져졌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 이제 가족 해외여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1000만 점 복제 사업이라고 했죠. 복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부족하고 빠진 부분도 너무 많고 잘 못 알려드렸지만 또 시스템을 방해하는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실시간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그거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만 되면 기다리는 책이거든요. 2024 트렌드 코리아예요. 저도 이제 출시하자마자 예약을 걸어가지고 봤었는데 2024년은요 청룡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드래곤 아이즈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군주사회. 요즘에는요, 진짜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쓴대요. 돈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용 시간들을 단위로 쪼개면서 쓰고, 그래서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또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며 급한의 시간 효율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차도 아니고 요즘에 반반반차 이런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리더님들도 드라마나 혹시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배속 막 2배 이렇게 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시간을 놓고 해서 한 번씩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신랑이 옆에서 정신 사납다고 지금 이렇게 보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짱TV 점심시간에 PT를 하고 이런 것도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단위로 쪼개면서 숨겨진 사각지대를 확보하면서 시간 사용의 틈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큰 시간과 작은 시간이 공존하는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저글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단편으로는 뭐냐면요. 전례 없이 수많은 양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연속되는 알고리즘으로 내가 시간이 뚝딱한 것도 한 번씩 느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봐도 끝이 없는 이런 콘텐츠의 바다에서 사람들은 정속의 삶을 포기하고 2배, 3배 속을 살면서 그저 콘텐츠만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어떤 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 이 시간의 매트릭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급하면서 중요한 일, 이거는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난 좀 쉬고 싶어. 그러면서 막 넷플릭스를 보면서 끝없는 휴식을 하면서 또다시 급한 일을 하면서 이런 일로만 시간에 저글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노후 준비가 그렇고요, 또 건강관리가 그렇고요, 또 자기개발이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저글링에서도 이런 부분에 틈새 시간을 쪼개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타이틀에 진심으로 활용정정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활용정정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성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유래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정치는 하나. 근데 저 인생에서는요. 그게 아메이라는 수단이 제 인생의 하나의 활용정정이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에게도 하나뿐인 소중한 내 진심을 다해서 오늘 저는 전해드렸는데 리더님들에게도 이 아메이 수단이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